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14쪽, 15쪽의 분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지금 친구들 어디에 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 고장 한마당 큰 잔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학 114쪽에 수일이와 도영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일이와 도영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 체험 장소들 중에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고장 한마당 큰 잔치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 중에 왼쪽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지금 수일이와 도영이가 열쇠고리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나 봐요. 수일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황색을 얼마만큼 색칠했어? 그랬더니 도영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를 다 색칠한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하지?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영이가 색칠한 열쇠고리를 보니까요, 원 모양의 열쇠고리인데 전체를 모두 색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지금 색칠을 했나요? 맞아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딱 절반 정도 색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영이가 절반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지만 수로 나타내려면 얼마라고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함께 열쇠고리에 색칠한 부분은 전체에 얼마인지 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아래에 도영이가 색칠하고 있는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반달 모양의 부분을 색칠을 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전체 원 모양의 열쇠고리를, 그런데 전체 원 모양의 열쇠고리를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었나요? 그렇죠.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 모양의 열쇠고리를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몇 부분이에요? 바로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 모양의 열쇠고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둘로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색칠한 부분은 이 둘 중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열쇠고리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열쇠고리가 있는데요.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이 부분이요. 전체 정사각형 모양의 열쇠고리를 여기도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두 부분으로 나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이요. 가운데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그렇죠, 둘로 나눴죠? 그 중에 몇 부분을 색칠했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입니다. 바로 둘로 똑같이 나눠 있는 것 중에 하나만큼을 색칠한 거죠. 도영이가 색칠한 열쇠고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 115쪽에 위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열쇠고리도 원 모양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죠? 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야기한 대로 선생님 원 모양인 거는 같지만 조금 전에는 두 부분으로 똑같이 나눴지만 여기는 세 부분으로 똑같이 나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만큼은 전체 원 모양의 열쇠고리를 똑같이 몇으로 나눈 것 중에, 그렇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그러니까 3으로 나눈 것 중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몇 부분이 색칠되어 있나요? 나눈 것은 셋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색칠된 거 몇 부분이죠? 맞아요. 바로 두 부분입니다. 나누기는 셋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두 부분이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열쇠고리죠? 아까랑 모양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달라요? 맞아요. 원 모양의 열쇠고리를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눴던 것처럼 정사각형 모양의 열쇠고리도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아까는 두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황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눈 것 중에, 맞아요, 3으로 나눈 것 중에 몇 부분만큼 색칠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셋으로 나눈 것 중에 둘만큼 색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1,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2, 이렇게 1이 미처 되지 못하는 수들, 이런 수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수일이도 고민하고 있는 점이에요. 열쇠고리에 색칠한 부분을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분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114쪽의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1,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2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 전체를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1, 그것을 2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었는지가 아래쪽에 숫자로 쓰여지고요. 그 중에 얼마를 채웠는지가 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14쪽에 도영이가 지금 색칠한 부분, 열쇠고리를 색칠한 부분은 얼마만큼 색칠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2분의 1만큼 색칠한 거예요. 정사각형 모양의 열쇠고리도 마찬가지죠. 2분의 1만큼 색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일이의 물음에 대해서 도영이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수일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황색을 얼마만큼 색칠했어? 도영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일아, 나는 2분의 1만큼 색칠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학 115쪽 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쇠고리는 얼마만큼 색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2를 우린 뭐라고 읽어요? 3분의 2라고 읽고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아래에 3이라고 썼고요.
그 중에 채워진 부분이 두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 열쇠고리는 얼마만큼 채워진 거예요? 맞아요. 바로 3분의 2만큼 색칠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 모양의 열쇠고리 어때요? 그렇죠. 여기도 3분의 2만큼 색칠했어요. 이렇게 2분의 1, 3분의 2 이런 수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바로 분수라고 할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분수. 맞습니다. 이렇게 일이 미처 되지 못하는 수들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수를 나타낼 때 아래에 있는 이 수들을 우리는 분모, 위에 있는 수들을 분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에 있는 3을 분모라고 하고 위에 있는 숫자 2를 분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2분의 1이나 3분의 2 같이 분수로 나타낸 수들을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선생님 여기서 동그라미로 할게요. 동그라미만큼의 수로 나눈 것 중에 중의 별만큼, 네, 이만큼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전체를 똑같이 만약에 동그라미만큼으로 나눴다. 그러면 동그라미만큼을 아래에다가 써줘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가로선이에요. 가로선. 아래에 있는 수와 위에 있는 수를 구분해주는 가로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얼마만큼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위에다가 써줘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가로선 아래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분모라고 하고요. 가로선 위에 있는 이 수를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5분의 3이라는 분수가 나타나 있을 때 우리는 가로선 아래에 있는 숫자 5를 분모, 그리고 가로선 위에 있는 숫자 3을 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죠? 분모 5를 보니까 똑같이 몇으로 나눴구나? 똑같이 5로 나눴구나. 나눈 것 중 그 중에 얼마만큼이요? 맞아요. 그 중에 3만큼 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열쇠고리를 똑같이 5칸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3칸만큼 색을 칠했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5분의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분모는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눴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위에 있는 분자는 그 똑같이 나눈 수들 중에서 얼마만큼이 해당되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분모와 분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분모가 아래에 있는 수였던가?
분모가 위에 있던 수였던가?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써요. 우리가 분모를 한자로 나타낼 때 이 모자가 어머니를 나타내는 모자거든요. 그리고 분자의 자자는 딸이나 아들 같은 자식을 나타내는 자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때요? 엄마가 아이들을 업어주시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업어주고 계시는 엄마가 아래, 그리고 엎혀있는 아들, 딸들이 위에,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수는 분모, 위에 있는 수는 분자,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가로선이 있습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맞아요. 5분의 3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분수에 대해서 약속을 해보았는데요. 115쪽의 주사위 2번을 보니까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분수를 쓰고 읽어봅시다. 우리 고정 한마당 큰 잔치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다문화 체험이요. 다문화 체험 장소에서 여러 나라의 국기를 그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사위 2번에는 여러 나라들의 국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국기에서 이런 색깔들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것을 분수로 쓰고 읽어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주사위 2번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결해 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문제를 해결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기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국기는 인도네시아 국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죠. 인도네시아 국기에서 빨간색 부분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빨간색과 흰색 부분 똑같이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두 부분. 그러면 똑같이 전체를 몇으로 나눴는가? 이거 어디에 온다겠어요? 분모. 똑같이 둘로 나눴으니까 아래에 있는 분모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빨간색 부분이 몇 칸만큼 차지하나요? 둘 중에 한 칸만큼 차지해요. 그래서 빨간색이 차지하는 건 한 부분. 나타내보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어떻게 해요? 2분의 1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국기는 바로 프랑스라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유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죠. 프랑스 국기에서 파란색 부분은 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국기는 전체를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눴습니까? 그렇죠.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전체를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어디요? 분모. 분모를 얼마라고 써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세 부분으로 나눴으니까 3. 그런데 그 중에 파란색이 몇 칸이냐, 몇 부분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몇 부분만큼 있어요? 한 부분만큼 색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읽을 때 어떻게 해요?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나이지리아 국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나라죠. 나이지리아 국기에서 초록색 부분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전체를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었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다시 세요. 하나, 둘, 셋.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분모는 얼마죠? 맞습니다.
가로선 아래에 오게 되는 분모는 3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초록색 부분은 얼마만큼을 차지합니까?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초록색 부분 몇 부분만큼 있어요? 하나, 둘. 그렇죠. 여기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그래서 분자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3분의 2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114쪽, 115쪽에 분수의 의미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분수를 나타내는 방법과 분수를 읽는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고장 한마당 큰잔치에서요, 도영이가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저 뒤쪽으로 열쇠고리가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열쇠고리도 아주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고 색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열쇠고리들은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궁금해지죠? 바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이 열쇠고리들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에 있는 이 열쇠고리,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전체의 얼마일까요?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전체를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분모는 3이 되고요. 색칠한 부분은 그 중에 한 칸, 한 부분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두 번째 열쇠고리로 가보겠습니다. 이 열쇠고리에서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얼마일까요? 전체 몇 부분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 몇 부분이에요? 하나, 둘, 두 부분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4분의 2. 그 다음 열쇠고리로 가볼게요. 그 다음 열쇠고리의 주황색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일까요?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분모는 얼마입니까? 6. 그 중에 주황색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몇 부분이에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6분의 3. 네 번째에 있는 열쇠고리 가볼게요.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셋으로요. 그래서 분모는 3.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두 부분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에 있는 열쇠고리는요, 나눠져 있는 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똑같이 전체를 8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분모는 8. 그 중에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몇 부분이에요? 4부분.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열쇠고리 가보도록 할게요. 이 열쇠고리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체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전체 똑같이 8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요, 모두 색칠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러면 똑같이 나누기를 8부분으로 나눴는데 색칠되어 있는 부분도 8부분이에요. 그러면 분모 8이고 분자도 8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8분의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영이가 지금 색칠하고 있거나 전시되고 있는 열쇠고리들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여러 나라들의 국기가 나와서요. 선생님이 몇몇 나라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몇 나라들의 국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만한 그런 나라들이 아닐까. 우선 첫 번째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는 유럽에 있는 나라죠. 벨기에 국기를 살펴보면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눴어요? 세 부분. 그런데 그 중에 검정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일까요? 맞아요. 똑같이 셋으로 나눈 칸 중에 얼마만큼? 하나만큼. 그래서 벨기에 국기에서 검정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독일 국기입니다. 벨기에 국기와 독일 국기.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 정말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국기에 지금 칠해져 있는 색이 같아요. 그런데 벨기에는 이렇게 세로로, 독일은 가로로 나타나 있는 점이 다릅니다. 독일도 똑같이 몇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3칸. 그래서 분모는 3이 되고요. 이 중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얼마일까요? 3칸 중에 몇 칸이죠? 한 칸만큼. 그래서 독일 국기에서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또 특징에 있는 국기들을 선생님이 넣어보았습니다. 왼쪽에는 폴란드 국기고요. 오른쪽은 인도네시아 국기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국기 봤잖아요. 이 두 나라의 국기도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폴란드 국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도 빨간색과 흰색이 쓰였는데 배치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폴란드 국기 똑같이 몇으로 나눴습니까? 둘로 나눴고요. 그 중에 흰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인가요? 바로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기에서 흰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래 볼까요?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죠.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눴습니까? 하나, 둘, 3칸. 그래서 분모는 3이 되고요. 이 중에 녹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일까요? 한 칸만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국기에서 녹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국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전체를 똑같이 몇 칸으로 나눴어요? 3칸. 그래서 분모는 3. 그 중에 빨간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일까요? 전체 3칸인데 그 중에 빨간색이 하나, 둘, 2칸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자는 얼마요? 2. 오스트리아 국기에서 빨간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의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분수라는 또 다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분수를 나타낼 때는 분모, 분자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 사이에는 가로선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분모는 무엇을 나타내요? 전체를 똑같이 얼마로 나누었는지 그것이 분모구나. 그리고 그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가? 이게 바로 분자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익김 74, 75쪽을 풀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